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윤 영장 실질 심사.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몇 시에 있죠? 네, 오후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있고요. 네. 그 남세진 영장 전문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특검이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저지,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인데요. 특검은 이제 영장의 구속 사유로 재범 위헌성, 도망의 우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이제 주요하게 설명하면서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제 조선일보 통해 보도된 내용인데, 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왜 대통령 부속실이 이걸 만드느냐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제 비상계엄의 주무부서가 국방부인 만큼 대통령실이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을 지적했다는 건데, 이를 통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사후 계엄 선포문이 권한이 없는 대통령실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의 문서라는 거예요. 어허. 그렇게 되면 이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그다음에 문서를 폐기했다는 혐의도 이제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네. 그 찬반 집회,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이 이제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해서 네. 지금 2천여 명의 경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번에 지금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그 만약에 불법 폭력 시위가 있다고 생각을 되면 캡사이신 분사기 같은 거를 이제 최대한 사용을 하고, 네. 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검거할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사법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다음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이제 일단은 영장 실질 심사 받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요. 대기실로 가서 네네. 기다리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그 즉시 이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각이 되면 집으로 가는 것이고, 네. 발부가 되면 바로 구치소로 가는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1월에도 윤 전 대통령 구속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랑은 조금 다른 게, 그때 이제 탄핵 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을 유지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경호처 경호원들이 서울구치소 인근에 이제 대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속되면 이런 예우를 이제 받을 수 없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 경호 주체가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밀 심체 검사 거의 받고요. 그다음에 수용복으로 환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얼굴 사진 찍는 머그샷 촬영, 그리고 네. 지문 채취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임 번호도 지난번엔 10번을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는 전혀 다르게 또다시 그 절차들을 다 거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머그샷 촬영하고 뭐 이런 네. 것까지. 자, 가장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거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아니냐, 발부냐 기각이냐 이건데,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내다보세요? 뭐 발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 미리 보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66쪽에서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를 이제 영장에 적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2분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게 그렇죠. 5분도 아니고 2분이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뭐 이게 이제 네. 국무위원들을 CCTV를 다 보니까 2분밖에 안 되더라 그거죠. 계엄 네. 심의권 행사를 방해를 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뭐 문서들 파기한 거, 지시한 거,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라고 외신에 이렇게 알렸는데, 그거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의무에 없는 일을 이제 대변인한테 하게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를테면 김성훈을 통해서 자기 체포를 저지하라고 한 거, 그리고 비화폰 뭐 삭제하라고 한 거, 이건 다 뭐 나름의 윤석열 쪽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이제 그 권리를 행사를 방해하게 한 건 아니다. 워낙 긴박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됐을 뿐이다라고 한 거고, 뭐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김성호를 통해서 경호처가 맡게 한 것도 적법하다. 그리고 비화폰 삭제한 것도, 비화폰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현직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 다 직위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화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라고 한 거는
적법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특히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잖아요. 왜냐면 윤석열 이게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그게 유죄고 발부가 안 된다고 해서 무죄고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구속이라는 거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채 재판을 받느냐 그 차이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 그래서 이 사람을 구치소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검찰 측에선 특검 측에선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증인 회유, 뭐 증거 인멸 이런 게 이제 영장에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증인 회유도 일종의 증거 인멸로 크게 볼 수 있죠. 거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집중해서 썼다. 지금 예, 검찰이. 예. 그래서 김성훈의 태도가 윤석열 변호인이 들어왔을 때와 나왔을 때 확 크게 달라졌다라는 이런 것들을 적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윤석열 변호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차례 출석 요구했는데 다 나갔지 않느냐. 음흠. 이게 왜 그럼 수사 계속 협조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되냐. 그리고 이미 사건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기 때문에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고 매주 재판도 출석하고 주거지도 일정하니까 도주 우려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 거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발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라는데 일부에서는 좀 너무 검찰이 성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건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음흠. 이제 발부가 되면은 수사에 좀 탄력을 받겠죠. 이게 사실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일단은 신병을 확보를 하고 가둬놓은 상태에서 조사 수사를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훨씬 좀 수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9시냐 10시냐 이런 거 예. 가지고 신경전도 안 벌여도 되고 그러니까 예. 이제 좀 수시로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수사를 거부할 권한은 있어요. 예, 예. 하지만은 어쨌든 좀 더 용이하게 하니까 수사가 탄력을 받는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될 경우에는 예. 좀 검찰이 글쎄 뭐 그러니까 특검이 비판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 만약에 워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원이 좀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추후에 보강해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재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건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예, 양쪽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아니다, 이 정도 혐의면 중하다, 이거 혐의 안 된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오늘 실질 심사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여러분 보고 내일 또 평하도록 하죠. 요거 하나는 봐야 되는데 예.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뭐 윤 어게인 예,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한 2,000명이 지금 법원 앞에서 지금 오늘 집회를 연다라는 거예요. 2,000명이요. 예, 그렇게 신고를 이제 했습니다. 얼마가 모일지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찰도 30개 중대 배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밤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회자들이 그때까지 있는지 혹시나 폭력 사태가 있을 수도 예. 있어서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영장 걱정되는. 실질 심사라는 게 되게 빨리 끝날 때도 있고 한참 걸릴 때도 있어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그렇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네, 벌써 40도 우리나라 날씨 맞나? 날씨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저는 어제 뭐 그 전날도 덥고 그 전전날도 더웠습니다만 어제의 더위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굉장히 다른 양상의 더위였어요. 맞아요. 그냥 사우나에 그냥 갇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네. 태양이 뜨거워서 덥네가 아니라 한증막에 들어가서 팍팍 숨이 막혀오는 그런 느낌이요. 네, 맞습니다. 예. 어제 서울의 기온이 이제 37.8도로 기온 관측을 시작한 이래, 그러니까 기상 관측이 1908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최고로 더웠다는 거거든요. 117년 만의 기록입니다. 예. 경기 광명과 파주가 40도를 넘었고요. 서울에서도 동작구 현충원 같은 경우는 39.4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더운 날씨가 1939년 7월 9일 36.8도라고 하는데 1939년이요. 네. 근데 그것과 비교해도 한참 높은 온도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온열 질환도 속출을 했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집계한 누적 온열 질환자가 977명인데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은 2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으로 인한 사고도 많았는데 앞서 앵커님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그 경북 구미의 그 공사장 지하 1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그러니까 23살의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앉은 자세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음. 그때 이미 숨진 상태였고 발견 당시 체온이 40.2도에 이르렀다고 해요. 예, 근데 그제 구미의 최고 기온이 38.3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온 우리 일반 체온보다 밖에 날씨가 더 더 더웠던 더웠던 거죠. 거죠. 이렇게 되면은 외부 온도가 그 몸 안으로 들어와서 바깥열이 우리 몸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다 날씨가 습하잖아요. 네. 그러면 땀 증발도 어려워져서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날씨에 물 자주 마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고온의 이상 현상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북 영덕에서는 최근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가 62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는데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전남 농가의 가축에서는 그 어제까지 6만 918마리의 가축 폐사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음흠. 이 가운데 2만 마리가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동물 폐사를 막기 위해서 축사에서는 가축들의 영양제 먹이고 네. 이제 사료에 얼음 섞어주고 돼지한테 얼음 먹이는 장면 봤어요. 네, 얼음도 주고 그다음에 그 가축 그 벽에는 쿨링 패드 깔고요. 예, 예. 스프링클러로 물 계속 뿌려주고 있고요. 축사도 문제지만 농작물도 지금 폭염에 그러니까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깻잎 생겼어요. 같은 건 엄청 얇잖아요. 예, 예. 햇빛 타들어가니까 수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근데 복숭아 이제 곧 수확 앞두고 있는데 예. 껍질이 지금 갈라지는 현상이 아. 10개 중에 한 3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인삼농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잎이 타는 걸 막기 위해 식물용 선크림을 이제 뿌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5시 같은 경우는 그 폭염에 경의 중앙선 철로가 미세하게 휘어서 열차가 서행하기도 했습니다. 아, 참. 그렇게 덥다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져서 이 목동 주변은 침수가 되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폭염에 폭우에 정말 기현상이 일어났는데 어제 저녁 6시 전후로 그러니까 서울 목동이 있는 서울 서남권, 서부권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고요. 네. 지금 여기 목동의 경우는 누적 강수량이 어제 그 잠깐 사이 80mm, 영등포구는 저녁 7시 기준으로 시간당 68mm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 간선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폭염이 만든 대류 불안정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낮 동안 강한 햇볕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여기 어제 동풍이 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만난 상태에서 대류 불안정이 커지면서 이제 강한 소나기를 뿌렸습니다. 자, 이상한 걸 다 모아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뉴스연구소가 끝날 만큼 어제 이상한 날씨였어요. 김수인 평론가. 예. 이거 왜 이렇고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라고 하면은 네. 이게 큰 틀에서는 이제 이상 기온이 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 기온 현상이 이어지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상 기온의 범주에서도 매우 좀 특이했다. 특이했어요. 예, 특이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기온이 이 기후 위기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세계 기상 기구가 최근에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2024년 지난해가 아시아 역대 기온 측정 이래로 가장 기온이 높았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아시아 지역이 유럽이나 다른 아메리카 대륙에 비해서 평균 온도 상승폭이 2배 높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있어서 그거는 분석 중인데 네. 그다음 수온도 상당히 높아요. 특히 수온이 높은 것이 여름에 이렇게 기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수온. 예, 수온이 그럼 왜 높아졌냐? 그거는 이제 해류에 따라서 좀 이제 당연히 일조량이 높고 지금 뭐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일조량 그 해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예. 한반도 주변의 수온도 지금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진짜 일파만파 하나하나씩가 지금 모든 게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산불이 네. 원래 여름에는요. 산불이 전체 우리나라의 산불의 5.9%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그러니까 봄에 60%, 겨울에 25.4%, 가을에 8.6%, 봄에 5.9인데 이게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한 건데 이거를 기간을 나눠서 조사를 해보면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는 여름 산불 비중이 8.7%인데 그 전에 10년, 14년간은 3%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3배가 는 겁니다. 지금 여름 산불이.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장마가. 아, 비가 안 와서. 아니, 근데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건조한 봄에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자체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장마가 없고 마른 장마가 있다 보니까 물론 네, 예. 8.9%라고 8.7%가 하더라도 봄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어제 이게 노동자 한 명이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이 그 열사병으로 죽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갔다가 고용노동부가 신청했다가 나온 게 이런 혹서기에는 20분간 의무 휴식이 있었는데 의무예요. 예. 지난 4월과 5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를 다 반려를 했습니다. 아, 지금은 의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다시 넣는다라고 하는데 3번 연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다시 반려를 할지 지금 심의 보류가 된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은 산업 특성별로 중소 영세한 데들은 이거를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20분 의무 휴식을.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막 죽고 있는데 이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있고 예. 굉장히 좀 한마디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재난이다. 저는 그 음.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이건 정말 재난 상황.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져야만 날씨 재난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재난 상태다. 이렇게 비상한 각오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부가 대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이진숙의 경고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질책했다는 건데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선 안 된다. 이렇게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국무회의 끝날 때쯤에 그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 이제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회의 끝났으니 발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위원장이 계속 발언을 하려고 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좀 화가 난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향해 이 같은 이제 질타를 한 겁니다. 어허. 발단은 이제 그제 이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한 말 때문인데 이때 이제 방송 3법이 통과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방송 3법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네네. 이 말에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거 정말 대통령이 지시한 거 맞냐? 진위 여부 확인까지 들어갔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지시가 아니라 그냥 방통위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 위원장이 이렇게 편한 대로 왜곡해서 자기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졌고요. 이진숙 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충돌은 이제 처음이 아니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네. 직접 선출될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최민희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 때문인데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감사원에서도 그 이진숙 위원장이 작년에 그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서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디 나간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는 이제 그 펀앤마이크 TV 그리고 고성국 TV 배승희의 따따붙다라는 보수 성향 유튜브인데 이때 당시가 이 위원장이 이제 지난해 8월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이후였는데 네. 요 기간에 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겁니다. 세 차례 연달아 출연한 게 중립성 위반 아니냐라고 네네.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어떤 사퇴 압박이 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직접 사퇴라고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전사 뭐 이런 이미지를 좀 활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